안녕하십니까. 문다혜가 근데 이거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제 그 적반하장으로 상당히 참지 않겠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야, 한마디로 이제 진짜 싸가지가 없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관용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엄중하게 수사 처벌해야 됩니다. 문다혜가 먼저 이제 올린 글부터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문다혜가 지은 11개 죄, 제가 10개로 한번 줄여보려고. 왜 문일지십, 문재인 일가가 지은 죄가 10개인데 어떻게 문다혜 혼자 지은 죄가 10개가 돼요. 근데 아무리 줄여도 안 돼서 11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다혜가 올린 글을 보면 이름 없는 꽃이라고 된 제목은 자기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 가족을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겸손은 안 할래. 이래갖고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나 손잡은 이런 데 글을 올린 겁니다. 옛날에 이제 박근혜 최서원 씨 경제공동체 이거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자기하고 문재인 마치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이제 자기들 처벌하려는데 우리는 이제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다. 운명공동체. 그러면서 이제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이제 막 하자는 거죠. 이건 노무현이가 검사와 대화할 때 가져온 거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싸가지 없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국민의 분노만 좌우하는 거죠. 지금 이쯤 가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요거는 이제 노무현이가 이제 2003년에 검사하고 대화할 때 수원지검에 그때 김영종 변호사, 지금 변호사예요. 수원지검의 김영종 검사가 노무현 보고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 전에 부산의 동부지청장한테 청탁 전화한 적이 있지 않아요. 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노무현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부산의 동부지청장 청탁 전화 왜 하셨느냐 하니까 이제 노무현이가 2.1명에 막 가자는 거죠. 이거 유명한 말이죠. 아마 이제 자기들은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 투 논두렁 이러니까 이제 노무현의 말을 빌려가지고 막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참지 않겠다. 이런 이제 적반하장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 논두렁 시계 노무현이도 전부 유죄다. 노무현이가 이제 시계 받은 거 맞고, 그 다음에 14만 달러 노정현 주택 맞고, 그 다음에 500만 달러 아들 조카 맞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문다혜가 의심받고 있는 지은 죄가 이제 제가 쫙 정리해 봤더니 11개. 현재 11개를 수사 소명을 해야 됩니다. 문다혜가. 자기가 이게 지금 이런 큰 소리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문다혜 의혹, 문재인 일가가 아닙니다. 문일지십이 아니고 문다혜 혼자서 의심이 가는 게, 범죄 의심이 가는 게 11개다 이 말이에요. 11개.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지만 포괄적으로 11개를 수사한다. 자, 첫째 1번은 이제 토리 게임제부터 수사합니다. 떠나기 전에 서창호가 이제 2016년 2월부터 18년 3월 떠날 때까지 16, 17, 18년 3월까지 토리 게임제에 취업했다. 그런데 토리 게임제가 서창호가 들어가자마자 부채가 이제 300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토리 게임제의 실소유주 의심받는 자가 김모 의심받는 자가 이제 K런 벤처스를 만들어요. K런 벤처스 신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갑자기 한국벤처투자라고 큰 대기업이 있거든요. 공개 한국벤처투자 이제 돈을 280억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벤처투자 주형철 사장은 이제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갑니다. 한국벤처투자가 그 대기업 벤처 투자하는 데가 신생법인 토리게임즈의 사장과 실질적으로 동일 인물이, 실질적으로 같은 건물 동일 인물이. 그런데 K런 벤처스에 280억, 한 번에 200억 포함해서 최종 280억을 투자해 줍니다. 완전히 신생 껍데기 회사에 280억을 한국벤처투자가. 그리고 이제 그 사장이 문재인의 경제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주영철. 근데 K런 벤처스가 토리게임즈를 계속 이 돈도 8천만 원씩 빌려주고 부채도 해주고 10몇 엄청나게. 토리게임즈가 갑자기 그 페이퍼 컴퍼니가 현금이 부채가 300배 늘어난다니까요. 이게 서창호 힘이 없이 과연 이게 K런 벤처스에 280억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280억 투자한 한국벤처투자 사장은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꼬이는 게, 이 토리게임즈가 망하고 막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이 의혹, 이게 문다희하고 무관합니까? 남편이 토리게임즈. 왜 한국벤처투자로 280억을 어떻게 유치했냐? 실제 토리게임즈 사장과 K런 벤처 사장은 거의 동일 인물이다. 하나의 회사라 보면 돼요. 하나의 회사. 이게 첫째 의혹입니다. 토리게임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기동 빌라. 이거는 그냥 서창호 이름 된 거 아니에요. 팔면 되죠. 팔고 가면 되잖아. 서창호 이름 된 구기동 빌라. 근데 이걸 떠나기 전에 갑자기 문다희한테 정리를 한다. 왜? 제가 보기에 토리게임즈 피해자들이 많고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닌가. 안 그러고요. 이게 갑자기 그냥 팔면 될 걸 굳이 정리해서 팔고 떠난다. 이상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서창호가 채권자 빚이 많으면 빨리 부인 앞으로 빼돌리 된다. 이게 유력한 학설입니다. 물론 그때 사실상 이혼해서 아예 그냥 재산 분할로 줬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이 정리한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냥 팔고 가면 되는데 정상적인 부부라면 왜 급하게 갑자기 서창호가 문다희 앞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5억 천에 팔았잖아요. 왜 했냐? 이게 강제입행 멘탈이냐? 그럼 범죄예요. 아마 진짜 이혼의 재산 분할이면 이게 다르지만 그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의혹이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걸 5억 천에 팔고요. 팔고 이제 그 바로 거의 9개월이죠. 크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제 또 집을 사죠. 바로 이제 그 영등포 양평동에 집을요 7억 6천에 사잖아요. 7억 6천에 5억 천에 팔은 집을 불과 얼마 뒤에 다시 7억 6천에 양평동에 집을 사는데 요게요 2억 5천이 어디서 났느냐? 요 의혹도 있고, 문제는 박원순이가 그때 바로 이게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산 게 아닌가? 왜 사느냐 말이야. 자기는 청와대 들어가 사는데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산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자금이 갑자기 2억 5천이 더 추가됐잖아요. 이게 어디서 났냐? 이 두 가지 의혹이 양평동 집에 매매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서창호 월급 2억 2,300 이거는 본인이 보고 준 거지. 주거비하고 학비니까 이게 서창호 잘못만 있냐고? 서창호 월급 2억 2,300 요거는 이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혹이 바로 청와대 생활비입니다. 본인이 독립생계라고 재산도 고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 데리고 청와대 살 때 과연 이게 개인 생활비로 살았냐? 아니면 우리 국고로 그냥 밥을 같이 먹냐? 개 사료값은 차별했다며. 본인이 키우는 개는 자기 돈으로 사료 사고 북한 개는 공금 사고, 그럼 이게 청와대 생활비는 나라 공금으로 썼냐? 아니면 이게 개인 돈으로 썼냐? 근데 어떻게 독립생계라면서 재산을 고지도 안 하는 자가 청와대 애까지 대로 들어 사는 전무후무한 생활비. 이것도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관계요. 양인에서 간 거. 그 다음에 양인에서는 양혜일이라고 디자이너 딸입니다. 이 취업부터 의혹, 취업. 양인에서는 이게 프랑스 국적이기 때문에 취업도 안 돼요. 따라간 이 문제. 그 다음에 유송아.
유송하는데 춘추관장까지 한 이부석 씨 돈이 간 거 얼마인지 이거 수사 밝혀야죠. 그 다음에 경호원 차명계좌, 이거는 명백한 실명법이죠. 경호원 차명계좌 빌려서 돈을 6억 6,600을 가져가지고 집사한테 보탠 거 아니냐. 경호원 차명계좌로 이용해서 돈을 국내로 반입한 이런 게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근데 그 김정숙이가 2022년이라고 윤건영이는 그러던데 또 있는지 모르죠. 일단 이게 윤건영이가 해명한 거는 2022년이라고 제가 하더만요. 퇴임하고. 근데 유튜브들이 집을 가로막아 가지고 지인한테 은행 심부름 시킬 때, 와, 거짓말해도 이게 유튜브들이 몇 명이 나가지도 못하게 삥 둘러 포위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구 지인한테 돈을 보내는데, 야, 근데 집에 무슨 현금이 있냐? 어떻게 5천만 원 현금 보자기 싸가지고 나가서 보내게 하냐? 집에 퇴임하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할 때 남은 그 특활비 집으로 가져왔냐? 양산으로 가져왔냐? 양산에서 어디가 은행 가가 어떻게 현금 5천을 바꿨냐? 청와대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돈이야? 트렁크에 싣고? 이거 의심이 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5천도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이건 말이 안 되죠. 디자인 까부르게 2억. 디자인 값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빌려줬다는데 그게 왜 빌립니까? 돈만은. 이게 5천이고 2억 5천이. 이것도 이게 의혹입니다. 의혹.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처음 단독했는데 오늘 뉴시스가 다 받았었던데요. 그 뉴시스도 제주도 가서 이제 그 취재를 해봤는가 봐. 제가 그랬잖아요. 그 2016년에 문다이가 그 살았다. 그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야자수, 워싱턴 야자수 나무 무너졌다. 그 야자수 3개 중에 2개 무너졌다는 거 제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담장도 무너진 거 보수공사 문다이가 다 했다. 왜 남의 집을 지가 보수공사가 지역 관리합니까? 남의 집을. 그리고 대선 출마한다니까 부랴부랴 떠났다고 신문기사 나오잖아요. 제가 방송한 게 다 맞고, 제가 더 추가한 거는 그때 담장이 무너져가 옆집에 차를 박살내가, 그때 문재인 밑에 직원들이, 민주당의 당뇨 직원들이 내려와가지고 보상협의해 줬고요. 그거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가가 평당 봤잖아요. 111평. 평당 700만 넘으니까 10억 넘는 별장이다. 그 이야기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송기 신부가 무소유 하덕에 그런 분이 무슨 이게 그 별장을 사고 했습니까? 이 별장은 이게 누가 봐도 문재인 겁니다. 단언합니다. 문재인 겁니다. 이걸 이제 편법으로 문다이 앞으로 넘겨준 거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대략 공시가가 200이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공시가 200인데 시가가, 공시가하고 시가 똑같습니까? 시가가 7, 800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의심 안 받겠지. 그 111평에 공시가 200이니까 2억 얼마, 집하고 합치면 3억 8천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맞춘데, 아니 공시지가로 집 파는 사람 봤습니까? 원래 집 거니까 그냥 싸게 그냥 공시가로 그 3억 8천이 송기인 신부한테 갔을까요? 게다 추적해보면 알겠죠. 그 돈이 저는 이게 부동산 실명법에 편법으로 상속해 준 거 아니에요. 정여 문재인 걸 문다이 앞으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별장이.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손으로 한번 살려보자고요. 토리게임즈, 구기동 빌라 정여, 양평동 매매, 서창호 급여, 청와대 생활비, 양인에스, 유송아, 경호원 차명, 김정숙 현금 5천, 출판사 2억 5천, 10개잖아. 여기에 제주별장 실소유 실명법 11개잖아요. 여기서 뭘 빼요? 의혹. 하여튼 이 토리게임즈, 서창호 남편 월급 주급이, 그 다음에 별장, 그 다음에 엄마 5천, 출판사 2억 5천, 그 다음에 3명 받은 거 쭈루루. 뭐 이게 뺄 게 뭐 있어요? 전부 억투성이잖아요. 이런 자가 어디 뭐라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야, 문다이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야? 너 아빠가 뭐 안 참으면 이게 부엉이 바위 갈 거냐? 그게 싸우는 거야?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비교하는데 그렇게는 가면 안 된다. 부엉이 바위는 엄두도 내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소환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가져오면 되지. 뭐 어떻게 할 건데? 공격을. 말도 안 되는 게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야, 그러고 무식하게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여러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경제공동체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거지. 이게 그럼 운명공동체면 빠져나가냐? 경제공동체면 처벌되고 운명공동체면 그 면책이 되냐? 더 어떻게 보면 너 가족이라며, 가족이면 더 뇌물죄가 되지. 박근혜 대통령, 최승원 씨는 가족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게 억울하게 엮였는데 너는 가족이니까 생활비를 대줬든 안 줬든 뭐 지갑을 같이 했든 안 했든 가족한테 뇌물 주면 그건 이게 무조건 직접 뇌물이야. 가족이면. 이거는 이게 오히려 자살골을 맺는 겁니다. 무식하니까. 그래, 너 가족이니까 운명공동체니까 더 확고하게 판례가 직계 가족일 때는 직접 뇌물이다. 더 이게 확고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뇌물죄라는 걸 자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런 이제 그 문다의 이사가 이제 이렇게 저는 국민의 감정을 오히려 더 완전히 뭐 더 긁어 놓는다나? 국민의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이 분노가 거기에 치닫는데 거기에 완전히 뭐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분노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고 오죽하면 너 부모님이 네 보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오죽하면 이게 딸을 버릴 수도 없고 얼마나 사고치고 다니면 이제 애 엄마까지 됐으면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으니 국민들이 분노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다혜 포함해서 문재인, 김정숙, 서창호까지 이 일족에 대해서는 절대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으로 철저하게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